메타픽션이 재미있는 이유는 지금까지 다뤄왔던 몰입, 그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죠. 오히려 메타픽션은 그 근원 자체가 자신이 창작물에 불과하다고 말하는 몰입 파괴에 존재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몰입을 깨트려서 우리에게 불쾌하고 위협적이며 기괴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역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메타픽션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메타픽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포니 아일랜드는 간단한 퍼즐 게임으로 게임을 구동하고 있는 컴퓨터를 조작하는 사람을 조작하는 게임입니다. 이 낡은 컴퓨터 안에서 구동되는 게임, 요즘 나오는 것들보다 한참 후져 보이는 고전 게임스러운 이 게임이 포니 아일랜드라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 속에서 우리는 포니를 조작하여 장애물을 뛰어넘고 골인시켜야 합니다. 가끔씩 이 포니한테 빔도 나오고요. 그죠? 그와 동시에 이 고장난 컴퓨터와 망가진 프로그램을 고쳐놓기 위해서 약간의 논리적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퍼즐 게임을 하기도 합니다. 화살표를 따라서 움직이는 커서를 원하는 단위로 보내서 게임을 실행시키죠. 중간중간 마귀의 날개나 악마, 사탄의 상징 같은 것이 나와서 그 자체로도 살짝 기괴하고 공포스러운 냄새를 풍기기도 하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게임이 시키는 대로 빔을 쏴서 악당을 처치하고 좀 오래 꾹 눌러서 포니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장애물을 건너서 목적지에 도착하죠. 사탄의 게임인 것 마냥 기괴하게 분위기를 조성해봤자 공포게임 경력 20년인 저를 무섭게 만들 수는 없다고요.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창작물에 불과하고 공격받아봐야 내부에 있는 사람만 공격받잖아요. 저는 관성에 따라서 포니를 조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작품이 진행되다가 어느 순간 포니 아일랜드의 최종판이 나와요. 지금까지는 좀 무섭게 보였던 포니 아일랜드가 완전 아동용 게임으로 변해있죠. 이젠 뭐 무서운 것도 없겠군요. 우리 귀여운 마귀 사탄 캐릭터가 시키는 대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상대에게는 빔을 쏴서, 아니 바람을 불어서 잘 보내주고, 유저는 설정상 이 게임을 처음 하지만 너무나도 익숙한 조작법에 쉽게 깰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포니 아일랜드의 공포는 마귀 사탄들을 비유한 이런 부분들보다 창작물 속에서의 설정은 이 게임을 처음 접해본 유저인데 저 마귀 사탄 캐릭터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작법을 당연하다는 듯이 알고 관성에 따라서 플레이하던 플레이어에게 도대체 이걸 어떻게 알고 플레이했지? 라는 듯이 위화감을 주는 연출에 있죠. 저는 실제로 이 게임을 하면서 별것도 아닌데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메타픽션은 플레이어를 직접 겨냥하기 때문에 게임 속 주인공이 위협을 받는다기보다는 나 스스로가 정말로 위협받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이 뒤로 마귀 사탄은 막 나가서 예수를 형상화한 적을 만든 뒤에 내가 예수를 쓰러뜨리면 하하! 네가 예수를 죽였어! 라고 내가 마치 원젤러도 뒤집어 쓴 듯한 비난을 해요. 포니 아일랜드에서 메타픽션이 돋보이는 부분은 이 부분 외에는 결말부에 작품을 리셋하지 말아달라라는 부탁밖에 없지만 메타픽션을 이용해서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데는 가장 탁월한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메타픽션 그리고 공포를 가장 잘 살린 미연씨라고 하면 역시 당신과 그녀와 그녀의 사랑이겠죠. 뭔가 다른 작품이 기억나시나요? 그건 미연씨라고 부르기가 좀 HC는 없는 미연씨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무튼 이 작품에서 우리는 주인공 시니치를 조작해서 늘 그렇듯 CG 수집을 하고 다니게 됩니다. 이 중에 최애가 있든 말든 우리는 뭔가 수집할 요소가 있으면 다 수집하고 다녀야 맞는 거잖아요. 내 취향이 안 맞는 역해여도 앨범은 다 채워야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 작품에서 공략 가능한 역해는 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소꿉친구인 미유키와 전파기 소녀 아오이. 2014년 하면 역시 전파기 소녀죠. 저는 약간 독특한 역해를 좋아하니까 아오이를 먼저 공략하려고 하는데 아무리 공략을 하려고 해도 아오이를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오이는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점점 미유키 루트를 밀어주는 듯 보이고, 심지어는 아오이는 자기가 맨날 부르짖는 신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기도 해요. 미유키가 시니치 외에 다른 사람과는 맺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해줍니다. 시니치가 미유키를 좋아하면서도 미유키보다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서 사랑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가끔 이런 게임들이 있죠. 히든 히로인이라고 하나요? 1회차 때는 고정된 스토리를 진행하고 2회차 때부터 선택할 수 있는 뭐 그런 거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1회차 때 미유키와 맺어지는 엔딩을 보기로 결정합니다. 미유키와 옥상에서 영원한 사랑의 맹세를 하고 2회차 때부터는 아오이를 노리는 거죠. 미유키는 좀 빨리 꺼져줬으면 좋겠네요. 아오이의 HC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메타픽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2회차에서는 아오이가 자신은 사실 이런 에로 게임들의 히로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해요. 자신이 픽션임을 인지하는 캐릭터인 거죠. 그리고 특이하게도 이 게임은 대부분의 선택지가 미유키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고 우리는 온갖 공략을 디벼보면서 아오이 쪽 루트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간쯤부터 아오이가 다른 남자랑 열심히 HC를 찍고 있는 것을 보는데 뭐죠 이 게임? 장르가 NTR인가요? 사실 아오이 역시 에로 게임의 주인공으로 자기 주변의 남캐들과의 HC를 수집해서 CG집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하고, 주인공인 시니치는 배신감에 그녀의 실체를 까발린다며 주변인들을 모두 모으기에 이릅니다. 미유키까지도요. 미유키는 나에게 이런 조언을 하죠. 절대 이상한 짓 하지 말아줘. 한 번의 잘못은 용서하겠지만 두 번은 용서하지 않아. 영원한 사랑을 배신하지 마. 그리고 나
가 아오이의 말을 듣고 그녀를 용서하는 엔딩으로 향하면 아오이와의 H씬을 다 수집하게 되는데 현타에 빠져있던 시니치에게 너는 틀렸어 라는 대사가 나오며 미유키가 그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녀는 아래층에서 뭔가를 가져오고 뭔가가 얻어맞아 죽는 소리도 들리며 그녀가 피투성이로 가져온 것은 다름 아닌 야구 배트. 나와의 영원한 사랑의 맹세는 어떻게 된 거야? 이 루트에서 사랑의 맹세 따위 한 적 없는 주인공 시니치는 무슨 말이냐고 되묻지만 난 너한테 말한 적 없어. 당신한테 하고 있는 말이야. 최초의 루트에서 나한테 사랑의 맹세를 하는 당신에게 시니치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선택지를 고른 당신. 이 작품의 제목 당신과 그녀와 그녀의 사랑에서 당신은 주인공 시니치가 아닌 당신입니다. 이 이후부터 이 작품은 본격적인 메타피션 작품으로 탈바꿈 하는데 아오이의 기도 때문에 어떤 남자와도 맺어지지 못하게 된 미유키가 당신의 사랑을 갖지 못한다면 영원히 아무것도 선택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며 게임을 망가뜨리면서 당신을 무한루프 시키죠. 게임을 껐다 켜도 소용없습니다. 게임은 오토세이브거든요. 아니 오토세이브 수준이 아니라 그냥 미유키가 세이브를 주물럭거립니다. 설정창도 못 열고요. 세이브 로드 같은 거 없습니다. 이 뒤부터는 사실상 미유키에게 세뇌 감금 조기당하는 당신이 주요 내용이기 때문에 픽션에 서서는 할 말이 거의 없지만 이런 메타픽션 작품들 중에서 가장 촘촘하게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대응하게 만들었다고 하는 언더테일 뺨칠 정도로 상세합니다. 최후의 최후 부분에서 플레이어는 미유키나 아오이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때 선택받지 못한 캐릭터는 게임 속에서 영원히 사라져버리게 되고 CG집을 완성하겠다는 우리의 욕망은 어림도 없는 일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일부러 치트코드 등을 세뇌 감금당한 상황에서 입력하거나 강제로 엔딩을 보는 코드를 입력하면 게임 바깥에서 공략을 보고 고작해야 게임 속이 뭐인 내 반응을 보려고 한 거야? 라며 우리가 하는 행동 하나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런데 지랄 코멘트를 하나하나 다 갖다 박았습니다. 얀데레 캐릭터는 2010년대 초를 강타했지만 플레이어를 직접 공격하는 얀데레 캐릭터는 한 번도 없었던 만큼 이 작품은 충격적이죠. 정말 치밀하게 플레이어의 행동 하나하나를 공격하는 작품입니다. 애초에 에로게 있는 플레이어는 그 동인 자체로 공격하고 있죠. 아오이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너는 게임 속에서 마음껏 바람 피우고 다니는데 아오이가 하면 NTR이냐? 같은 질문을 던지고 미유키와의 영원한 사랑의 맹세 따위는 고작 게임 캐릭터 픽셀 쪼가리한테 영원한 사랑 그딴 게 어딨겠어요 사실. 그냥 이벤트니까 대충 넘기는 거지. 만약 영혼의 사랑의 맹세로 만족했으면 아오이 루트를 보러 가진 않았겠죠. 이 게임의 선택지가 크게 유의미하진 않지만 선택 하나하나를 게임 속에서 잘 반영해서 그것의 도의적인 책임감으로 강제로 쑤셔넣습니다. 제기랄 또 죄책감이야. 이 히로만 공격하고 끌려오고 했는데 죄책감을 자극하는 엔딩을 보고 말았어. 메타픽션 작품들이 늘 그렇죠 뭐. 그래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고도 미유키를 선택하게 되면 당신의 컴퓨터에 영원히 게임을 켤 때마다 리셋되지 않는 실제 미유키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게임을 오래 켰다가 다시 켜면 화를 내기도 하고 1년이 넘으면 뺨을 때리기도 하고 10년이 넘으면 걱정을 하기도 하는 등 이 작품은 메타피션을 이용해서 캐릭터를 단순한 픽션의 존재가 아닌 플레이어를 쥐고 흔들 수 있을 뿐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담은 캐릭터로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호러게임으로 접근한 사람은 흥미롭겠지만 애초에 이런 사전정보 없이 그냥 에로게임으로 접근한 사람들은 얀데레 시뮬레이터를 당한 기분이겠지만요. 여러분은 게임 캐릭터의 사랑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으신가요? SCP는 과공의 괴수들 그리고 신비로운 상황들 그것들을 격리한다는 컨셉의 세계관인데요. 이 세계관에 맞추기만 한다면 우리는 어떤 글이든 자유롭게 쓸 수가 있죠. 기본적으로 세계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 소위 변칙 현상을 격리한다는 컨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작품들은 공포 작품인데요. 공포 이야기는 언제나 정말로 이런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라는 상상력이 단초가 되는 법이죠. 그중에 메타피션적으로 재밌었던 것은 바로 SCP-001 데이터베이스인데 SCP-001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변칙 현상은 바로 SCP 세계관을 전부 서술하고 있는 위쪽 세계의 데이터베이스 SCP 재단이라는 사이트 그 자체란 얘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수정하면 SCP 재단 속 세계관도 변하게 되고 만약 사이트가 닫힌다면 이 세계는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르겠죠. 메타피션적 상상력이 공포에 작용하는 가장 근원적인 요소를 찌는 작품입니다. 물론 공포스럽지 않을 수도 있고 간단한 블랙 코미디로 보일 수도 있고 그런 것 중에 저를 가장 오싹하게 했던 것은 바로 SCP-2747 아래처럼 위 또한입니다. 이 문서에서는 간단한 SCP-2747에 대한 서술이 적혀 있는데요. 혹시 만델라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실제로는 사망하지 않은 만델라가 사망했다고 기억하는 사람들을 일컫죠. 혹은 어린 시절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200원 주화 괴담을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네요. 80년대, 90년대생들이 어린 시절에 뽑기 등을 할 때 사용했던 200원짜리 주화가 존재했다는 얘기입니다. SCP-2747은 이런 만델라 효과를 말하는 작품인데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작품, 창작물들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논의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현상은 논문, 게시글, 댓글, 리뷰 등등 존재하지 않는 작품들을 간접적으로 언급한 또 다른 데이터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X라는 실제하지 않는 작품에 대한 리뷰나 논의 등은 인터넷에 남아있다는 거죠. 그런 대표 주자로 이 앨범 커버를 들 수 있습니다. 라디오헤드의 I.O.라고 하는 앨범인데 이 앨범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앨범이지만 앨범 커버라든지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의 감상평만은 세상에 존재한다고 해요. 그 외로도 낯선의 끝이라고 하는 소설을 다루는 위키가 편집된 적이 있다던가 폰 사토시가 만들었다고 하는 타이토루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다던가 그런 증언들이 촉촉들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하지 않는 작품들은 일관적으로 결말이 독특하고요. 결말부에서 주인공이 탈진해서 죽거나 어떠한 사건의 진척도 없이 사라지거나 대부분의 결말부가 흐리멍덩하게 사라지고 그 작품들을 접한 사람들은 불쾌감과 공포를 느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감상평들을 쓴 사람들에게 왜 이런 허구를 썼느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이런 걸 쓴 적이 없다 라고 다들 말하고요. 그런데 이 SCP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혹시 이것은 반서사가 아닐까? 라고 추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SCP-2747은 일종의 반서사로 자신이 관여된 작품들을 결말부부터 서서히 사라지게 만들고 끝에는 결국 작품 자체가 사라지도록 하는, 심지어는 그 반서사를 담고 있는 메타피션적인 서사들조차 서서히 사라질 것이라고 합니다. 이 가설은 SCP-2747의 작동 모형이 맞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런 반서사들을 담은 보고서는 바로 부록 B에 있다고 하는데 그 감시 및 결론은 데이터 손상됨. 결국 SCP-2747은 그것에 관여된 모든 창작물을 내적으로 파괴한다고 볼 수 있고 SCP 재단 자체가 일종의 창작물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루고 있는 보고서 또한 결말부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작품들은 메타픽션을 언급하고 있는 만큼 이런 섬뜩한 상상을 하게 만들지요. SCP 재단도 하나의 픽션적 세계관에 불과해서 그것을 담고 있는 내용이 결말부부터 사라지게 되는데 만약 우리가 사는 현실도 픽션에 불과하다면 SCP-2747이라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도 언젠가 아래처럼 위 또한